기자회견문 언론 3단체 천안함 조사 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발표. 6.2 지방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압승을 넘어 한국의 정치 지형을 뒤바꾸어 버렸다. 우리는 정부 여당의 참담한 패배를 보면서 다시 천안함 사건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의 승리를 자신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천안함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0일 지방선거에 천안함 사건을 활용하려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격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 시사평론가는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캄캄한 밤중에 사령부나 지휘부대와의 어떤 교신도 없이 북한의 소형 잠수함 함정이 모선의 지원을 받아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출발해서 공해로 멀리 우회 침투해서 레이더나 음향 탐지기에 전혀 포착되지 않고 1.7톤의 중어뢰를 천안함의 음향 탐지기가 탐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해의 40m 얕은 수심과 빠른 조류의 조건을 이겨내고 천안함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에서 9m 정도에서 정확히 폭발하도록 발사함으로써 버블제트를 일으켜 1200톤짜리 초계함을 두 동강 낸 뒤 어뢰 파편만을 남겨두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던 수십 척의 함정들 사이를 뚫고 빠져나간 것이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논란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증폭되었다. 사건 조사 자체가 조사 대상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증거물 조작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 외국 조사단도 동의한 것을 왜 못 믿느냐는 강변과 의혹 제기는 곧 침묵이라는 위협만으로는 이제 수습이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는 연일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고 러시아는 현재 진행 중인 방한 검증의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모호하다. 미국과 일본도 발언만 요란하지 총대를 매줄 의사는 없어 보인다.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후 폭풍과 함께 천안함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조사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관련 정보와 인물을 숨김없이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라. 2. 정부와 군은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의를 읽어 선거기간 중에 조사 결과를 졸속 발표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3. 조사받아야 할 관계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부실 조사 결과 발표로 그 정당성을 의심받는 민군 합동조사단을 즉시 해체하고 민간 중심의 객관적 검증기구를 구성하라. 4. 민간 중심 검증기구 구성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개하라. 5. 사건의 책임과 관련된 군 지휘라인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6. 군은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 인사들과 언론에 대한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라. 7. 언론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취재 보도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보도 기자들과 시사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치열한 취재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논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란을 끝내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와 군의 조사 결과 수준은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우리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46명 희생 장병들과 그 유족을 위해서 극심한 국론 분열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준전시 상태의 위기가 다시는 한반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론이 이 사건의 진실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제기하는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 정부와 군이 호응해 준다면, 그래서 우리의 의혹이 해소된다면 앞으로 우리 언론인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비과학적인 주장과 유언비어의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군의 변화를 촉구한다. 저희가 이런 어떤 검증위의 그 활동과 함께 시작과 함께 그 기자협회 차원에서는 기자협회가 주관이 돼서 언론 3단체가 공동으로 그 언론인들에 대한 그 이 천안함 사태 그리고 천안함 사태 군 당국의 발표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설문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다음 시기에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이 기존에 이미 지난주였나요? 그 기자협회 보호를 통해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두 사항이 기자협회 입장에서는 그 검증위 활동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불충분이 40%, 불충분이 37%에서 약 78%, 80% 가까이가 언론인들이 직접 그 안에는 이번 관련된 어떤 정치부 기자 아니면 국방부 출입기자 등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상식적 의혹, 여기서 말한 또 합리적 의심을 갖는 많은 우리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80%가 군의 당국의 정보 공개 정도가 매우 불충분했다 또는 충분하지 못했다가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군 당국이 발표한 결정적 증거, 정부 당국이 발표한 스모킹 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스모킹 자체가 갖고 있는 또 의심이 스모킹 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군 당국의 그 발표는, 정부 당국의 발표는 언론 정보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불충분한 그 발표였기 때문에 이번 검증위 활동이 시작이 됐고 오늘 이런 그 결과로서 1차 검증위의 그 종합 검증 결과 발표가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이 존중받는,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 정도로 투명한 사회라면 사실은 다른 것은 아마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 때문에 수많은 낭설과 추측과 그런 것들이 우리사회를 많이 흔들었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정부 여당이 큰 타격을 받는 결과까지 왔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프로듀서들이 제작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보 차단 때문에 사실 깊이 있는 프로그램들 제작은 어려웠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KBS의 추적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처설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한 균형 감각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방송 이후에 지금 추적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도본부로 옮겨서 KBS 내에서의 PD 저널리즘을 아예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조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프로듀서들도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